나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형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한 지 불과 15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는 대개 이륙 후 하늘을 뚫고 부드럽게 착륙하는 우리가 모두 알고 사랑하는 일이죠. 하지만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무서운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착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믿을 수 없는 항공 순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을 긴장하게 만드는 순간들입니다. 아슬아슬한 상황부터 놀라운 업적까지 항공 역사상 가장 격렬하고 잊을 수 없는 20가지 순간을 소개합니다. 이륙 후 비행이 스크립트에서 벗어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이 터집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MAX는 이륙 직후 문 중 하나가 공중에서 열려 무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로 여행하던 탑승객들은 기내 중간 문이 비행기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충격적인 영상을 포착했습니다. 사건은 이륙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발생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동안 문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승객들은 놀랐습니다. 다행히 비행기는 방향을 돌려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는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무사했습니다. 미국 국립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재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비행기는 안전하게 포틀랜드로 회항하기 전에만 6,000피트 이상의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특정 보잉은 2023년 10월 알래스카 항공에 인도되었으며 145회의 비행만 완료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항공편에서는 날개 뒤에 위치한 항공기의 후면 출구문이 일반적으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행 중에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능입니다. 항공사와 조사관은 이제 비행 중에 이 안전문이 어떻게 그리고 왜 느슨해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곧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프론티어 항공 여객기가 라스베이거스 해리 레이드 국제공항에 경착륙하면서 무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326편이 샌디에고에서 이륙할 때 조종사는 조종석에서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며 거친 접지로 인해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비행기 아래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은 심각해 보였지만 다행히 비상대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클라크 카운티 소방국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배에는 승객 190명과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부상 없이 게이트 구역으로 이송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오후 3시 15분경에 발생했습니다. 화재와 경착륙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FAA는 오후 7시까지 항공편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정지가 공항에서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교통안전위원회도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비행기가 왜 경착륙했는지 그리고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항공사와 당국 모두 발생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습니다. 그리스의 맑고 화창한 날에 놀라운 비행기가 스키아토스 공항에 충격적으로 가까이 착륙했을 때 비행기 감시자들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8월 5일 조종사 디미니오스 그레고리오는 항공버스가 수많은 사진작가들 바로 위를 비행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는 동안 한 사진작가는 머리 위로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지나갈 때 몸을 숙여야 했습니다. 스키아토스 공항의 활주로는 5,341피트에 불과하여 이러한 근접 착륙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공항은 약 2배 길이인 만에서 12,000피트 정도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는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훨씬 낮은 고도에서 하강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도 한몫했습니다. 따뜻한 날에는 공기의 밀도가 낮아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한 후 속도를 줄이기 더 어렵습니다.
역추력에 사용할 수 있는 공기가 적어서 비행기는 빠르게 속도를 줄이기 위해 더 낮게 비행해야 합니다. 휘즈에어 8447편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이륙해 약 1시간 동안 비행했습니다. 14,000피트 상공에서 하강한 비행기는 만을 지나 스키아토스 섬 위를 선회한 후 착륙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비행기는 비행기 감시원보다 불과 40피트 위로 비행하여 잊을 수 없는 클로즈업 뷰를 제공했습니다. 공중에서 불. 에어 캐나다 보잉 777기가 이륙 직후 엔진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와 승객과 구경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거의 400명을 태운 비행기가 토론토 피어슨 공항을 떠나자마자 엔진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누군가 엔드코트, 맙서사 엔진에 불이 났어요 엔드코트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서운 순간은 수요일 밤 8시 45분 파리행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65분 후 비행기는 피어슨 공항에 다시 착륙하여 비상 착륙했습니다. 항공기는 비상팀의 도움이 필요했고 다행히 탑승한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검사 후 추가 검사를 위해 비행기 운행이 중단되었고 승객들은 몇 시간 후 파리행 다른 비행기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엔진 화재는 보잉 항공기와 관련된 일련의 우려스러운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건입니다. 비슷한 엔진 화재로 인해 몇 주 전 게루다 인도네시아 항공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보잉 73만 7,800기가 이륙 직후 엔진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보잉 737은 동체의 일부를 알래스카 항공과 분리하여 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보잉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래로 비행. 아프가니스탄에서 비극적인 날 보잉 747 화물기가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해 탑승한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지뢰방지 차량 5대를 포함한 대형 군용 차량이 실려 있었고 두바이로 향하기 직전에 연료를 급유했습니다. 근처의 대시보드 카메라가 비행기의 마지막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영상은 제트기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불과 12초 만에 정지하고 좌우로 굴러간 다음 땅으로 추락합니다. 충돌은 짙은 검은 연기와 함께 거대한 불덩이가 분출됩니다. 조사관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비행 데이터와 조종실 대화가 담긴 비행기의 블랙박스가 핵심이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기의 뒤쪽에 무게가 과도하게 실려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군 장비 이동을 돕는 회사인 내셔널 항공이 운항했습니다. 두바이로 향하기 위해 바그람에 연료를 보급하러 들렀습니다. 희생자 중 6명은 미시간 출신이었고 1명은 켄터키 출신이었습니다. 탈레반이 비행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증거는 없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치명적인 충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륙 실패. 2019년 5월 5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에어로플로트의 수호의 슈퍼제트 100여 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41명이 사망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비행기가 공항으로 긴급 복구하기 전에 번개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연료를 가득 채운 채 착륙해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화염에 휩싸였고 승객들은 불타는 난파선에서 탈출하기 위해 비상구 슬라이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극적인 영상에는 승객들이 안전을 위해 대피하는 동안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누군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승객 33명과 승무원 4명을 포함해 총 37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오직 승무원 덕분에 살아남았다며 승무원들을 칭찬했습니다. 비행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일부 생존자들은 낙뢰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행기에서 번개가 치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충돌 사고는 드물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화염이 비행기를 휩쓸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늘의 위험이 얼마나 빨리 닥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두 개로 나뉩니다. DHL 화물기가 기계 고장으로 코스타리카 후안 산타마리아 공항에 극적인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과테말라로 향하던 보잉 757기는 이륙 직후 유압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는 즉각 비상 착륙을 요청했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두 동강이 나고 꼬리가 분리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노란색 DHL 비행기는 활주로 근처의 잔디밭에 멈춰 서면서 소방용 거품을 신속하게 뿌렸습니다. 사진에는 꼬리가 완전히 분리되고 한쪽 날개가 심하게 손상된 잔해가 담겨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모든 승무원은 무사했지만 한 명은 예방 차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항은 혼잡해졌습니다. 활주로는 몇 시간 동안 폐쇄돼 8,000명 이상의 승객과 57편의 항공편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5시간 만에 공항은 예상보다 빨리 재개되었습니다. DHL과 현지 당국은 빠르게 대응팀을 가동하고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상황에서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승무원들은 더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했습니다. 이번 불시착은 항공기에서 일이 얼마나 빠르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재난 예방에서 안전조치와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픈 캐노피로 빠르게 비행하며 고개 비행을 수행하던 중 비행기의 유리 캐노피가 열리며 비행 중에 부서지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조종사이자 작곡가인 노린 멜컴젠이 여분의 330LX 단엽기로 훈련 비행 중에 겪은 일입니다. 그녀가 배럴로를 시작하자 캐노피가 날아가 그녀를 강한 바람과 혼란에 노출시켰습니다. 소음은 귀가 먹먹하게 했고 가시성 상실로 인해 숨쉬거나 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멜컴젠은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28시간이 걸렸다며 경험이 끔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어진 임무에 집중해 안전하게 비행기에 착륙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력을 유지하고 내 비전을 에너지와 교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혼란과 소음 속에서도 라디오를 통해 분명히 전달된 메시지는 계속 나라라였습니다. 그녀의 침착함과 기술 덕분에 멜컴젠은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이륙 전에 캐노피 잠금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정되지 않아 재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멜컴젠은 또한 그날 코로나19에서 회복 중이어서 눈 보호 장비 없이 비행했기 때문에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후 다른 조종사들에게 철저한 비행 전 점검의 중요성을 경고하기 위해 영상을 공유했으며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비행기에 충돌했습니다. 충격적인 순간에 헬리콥터가 텍사스의 비행기와 충돌하여 로터 블레이드가 사방으로 날아갔지만 조종사는 기적적으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CCTV 영상에는 블랙 로빈슨 R-44 헬리콥터가 착륙을 시도하며 차고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착륙하는 대신 헬리콥터는 방향을 틀어 정지해 있는 작은 흰색 비행기와 충돌합니다. 충격은 강렬했고 헬리콥터의 로터 블레이드는 계속해서 격렬하게 회전하며 다른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동안 칼날은 계속 회전하며 비행기와 충돌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터의 속도가 느려지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블랙 옷을 입은 세 남자가 조종사를 확인하기 위해 차고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유일한 탑승 조종사는 잔해에서 기적적으로 무사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고는 일요일 오전 9시 30분경 펄랜드 지역 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응급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의사들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현재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상황은 공중에서 일이 얼마나 빨리 잘못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지만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흠집 하나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행운과 생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산의 풍선.
2명의 영국인은 20명의 관광객을 태운 거대한 열기구와 2명의 조종사가 터키의 유명한 요정의 굴뚝 암석에 충돌하는 것을 무섭게 지켜보았습니다. 무서운 순간은 오전 6시경 이상한 돌풍이 풍선을 카파도키아 러브밸리의 바위에 밀어넣은 후 발생했습니다. 레베카 호스폴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출을 포착하기 위해 파트너 키란 맥도널드와 함께 경치 좋은 전망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풍선이 바위에 부딪히는 충격적인 순간을 촬영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서웠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가 방금 사너리 아래로 미끄러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종사 카나 우준이 풍선을 착륙시키려 했을 때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해 추락이 발생했습니다. 응급 서비스가 신속하게 도착했으며 목격자들은 수축하는 풍선이 고정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레베카의 드론은 충격으로 인해 기절한 승객이 부채질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거친 착륙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20명의 승객과 2명의 조종사가 모두 무사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 승객은 조종사가 착륙하는 동안 자신감을 얻었다며 칭찬했습니다. 파트너와 개 3마리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터키를 여행하고 있는 레베카는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풍선이 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무서운 현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공중충돌. 말레이시아 루무트 해군기지에서 2대의 해군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충돌해 최소 10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다가오는 말레이시아 해군의 90주년 기념 퍼레이드 리허설 중에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에 공유된 충격적인 영상에는 헬리콥터 한 대가 다른 헬리콥터의 로터를 꺾으며 두 항공기 모두 추락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 헬리콥터는 육상 트랙으로 추락했고 다른 헬리콥터는 인근 수영장에 떨어졌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왕립해군은 헬리콥터에 탑승한 10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고에 연루된 헬리콥터는 홍모델과 페넥 모델이었습니다. 사고는 오전 9시경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는 구조대원들로 둘러싸인 경기장 선로에 헬리콥터 한 대가 잔해를 남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번 사건을 가슴 아픈 비극으로 언급하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비극은 공개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군사작전과 관련된 위험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자라트주에서의 패러세일링 모험은 로프가 끊어지면서 무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지트 카타드와 그의 아내 살라 카타드는 나고아 해변에서 말을 타고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밧줄이 끊어져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은 동력보트에 타고 있던 아지트의 동생 라켓시에 의해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녹음을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라켓시는 말했습니다. 부부가 떨어지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인명구조원들이 신속하게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둘 다 흔들렸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지트는 로프가 끊어진 후 낙하산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려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내 살라는 충격을 받아 몇 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라켓시는 작업자에게 로프가 마모되었다고 경고했지만 작업자는 괜찮다고 확신했습니다. 회사 사장은 이번 사고를 강풍 때문이라고 하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패러세일링 서비스가 부주의하다고 느꼈고 불만을 제기할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물의 충돌. 화창한 토요일, 한 대의 비행기가 뉴햄프셔주 햄턴 해변에서 예상치 못한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정오쯤 현수막을 싣고 있던 비행기가 물 위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착륙하는 도중 꼬리가 공중으로 뒤집혔지만 비행기는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수직으로 착륙했습니다. 탑승한 유일한 사람인 조종사는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인명구조원들에 의해 즉시 구조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지역 사업을 홍보하는 배너를 들고 비행하던 중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경찰은 조종사가 물에 착륙하기 전에 엔진 문제를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파이퍼였으며 노스햄프턴에 본사를 둔 스카이라인의 항공광고 공동 소유주인 유진 F. 그레이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비행 추적에 따르면 비행기는 오전 10시 45분경 햄튼 비행장에서 이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시 59분에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 햄튼 비치와 솔즈버리 비치 주변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비행기가 해안으로 안전하게 견인되자 경찰과 FAA는 추락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종사가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빠른 구조와 부상자 없음은 모두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 긴밀한 통화는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프로토타입 비행 자동차가 최근 슬로바키아의 2도시간 시험 비행을 완료했으며 35분 동안 하늘에 머물렀습니다. 영상에는 클라인 비전의 에어카가 니트라에서 이륙해 브라티슬라바를 향해 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60마력의 BMW 엔진으로 구동되며 고정 프로펠러가 특징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3분도 안 되어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변신합니다. 영상에서 에어카는 시속 118마일 이상으로 비행하며 8,200피트의 고도로 순항하는 놀라운 속도에 도달합니다. 하늘을 활공하면서 일반 도로용 자동차에서 비행기계로 원활하게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 착륙한 후 자동차는 도로 차량으로 다시 전환되고 CEO인 스테판 클라인은 곧바로 시내 중심으로 운전합니다. 클라인 비전은 이미 새로운 버전인 에어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모델은 300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시속 186마일의 속도에 도달하며 620마일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3인승 및 4인승 버전과 트윈 엔진 및 수륙양용 모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우리가 여행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이륙한 직후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의 엔진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상에 있던 승객과 목격자들은 왼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래 마이애미로 향하던 비행기는 비상 착륙을 위해 공항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화재의 원인. 이륙하자마자 새가 날아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큰 소리를 듣고 불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인 앨리슨 도세는 소리가 믿기 힘들 만큼 컸고 불타는 엔진을 계속 쳐다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인 크리스 맥컬러프는 비행기가 그의 집 위를 지나갈 때 엄청난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는 비행기 엔진에서 불꽃이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유나이티드 항공은 비행기가 오전 11시 15분경에 안전하게 착륙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착륙 후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린 뒤 새로운 항공기로 비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오후 1시 24분에 다시 이륙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현재 조류 충돌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무서웠지만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착륙 덕분에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조류 충돌이 항공기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엉킴 스페인의 한 패러글라이더가 무서운 자유낙하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숙련된 조종사인 케빈 필립은 스페인 오르가니아에서 아크로 패러글라이딩 묘기를 선보이던 중 임사체험을 공유했습니다. 강한 난기류로 인해 대기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브레이크 라인이 막혔습니다. 영상에는 낙하산줄이 그의 주위에 얽혀 급락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구조용 낙하산을 펼쳤지만 낙하산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필러프는 나중에 얽힌 라인과 날개에 빠지면서 구조 사격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뒤틀린 날개로 인해 그는 땅을 향해 나선을 그리며 속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충격이 1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필립은 수동으로 구조 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주황색 낙하산이 제 시간에 부풀어 올라 하강 속도를 늦추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드물고 불운한 일로 묘사하며 오늘은 죽는 날이 아니다라고 적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땅 위로 날아가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협회에 따르면 패러글라이더는 견고한 프레임이 없는 경량 항공기를 사용합니다. 조종사는 상호 연결된 셀로 만들어진 직물 날개 아래에 매달린 하네스에 앉아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수백 마일을 활공할 수 있으며 몇 시간 동안 높이 떠 있을 수 있고 잔잔한 공기 속에서 산에서 하강할 수 있습니다. 필립의 이야기는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초가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소형 비행기가 교통과 거의 충돌할 뻔한 순간이 토론토 북쪽의 대시보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단일 엔진 시러스 SR-20 비행기가 온타리오주 마크햄의 버튼빌 공항에서 이륙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화요일 오후 2시경에 일어났습니다. 비행기는 이륙 후 고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울타리를 뚫고 추락했으며 혼잡한 도로 위로 위험하게 낮게 날았습니다. 영상에서 날개 중 하나는 움직이는 자동차의 앞쪽을 간신히 빗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가까스로 재난을 피하자 구경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도로 반대편의 도랑에 추락해 코아 측면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요크 지역 경찰은 차가 충돌하지 않은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남자 강사와 여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상 없이 탈출했습니다. 도로에 있던 운전자들도 무사했습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가 이번 충돌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강사가 터치앤고라는 일상적인 훈련 방법을 연습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착륙, 속도 감소, 그리고 다시 빠르게 이륙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조종사의 표준 훈련이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비행기가 제대로 상승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는 결코 잊지 못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회전하는 헬리콥터에서 74세의 등산객은 애리조나 산에서 구출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파이스에서 최고점까지 추락한 후 여성은 구조 헬리콥터에 태워졌지만 상황은 급속히 변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그녀의 들것이 통제 불능 상태로 40초 이상 공중에서 회전했습니다. 회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라인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의 강력한 역류로 인해 들것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비틀어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들것을 여러 차례 올렸다 내리며 돌풍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헬리콥터의 전진 움직임으로 인해 그녀가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회전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현기증과 구토증으로 치료를 받은 여성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피닉스 소방대장 바비 더브노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며 여성을 안심시켰습니다. 헬리콥터의 수석 조종사인 폴 애펄리나어는 구조 중에 이런 종류의 회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팀은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 좋게도 그 여자는 약간의 어지러움 증만 보여주며 거칠기보다는 온화한 주행을 보였습니다. 두려운 순간이었지만 결국 성공적이고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로켓을 잡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막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시험 비행에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로켓인 초중형 우주선을 발사한 후 거대한 기계 팔을 이용해 부스터를 포착했습니다. 메카질라로 알려진 이 팔은 부스터가 지구로 내려갈 때 부스터를 붙잡아 이전에는 시도된 적이 없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로켓은 33개의 강력한 엔진에서 나오는 포효와 함께 스페이스X의 텍사스 현장에서 이륙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부스터가 분리되어 방향을 돌려 발사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로켓이 가까워지자 메카질라 팔이 안으로 들어가 패드 위에 로켓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목표인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향한 큰 도약이었습니다.
그 사이 우주선 상부 스테이지는 궤도를 향한 여행을 계속하며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3000도가 넘는 극심한 열에 직면했지만 새로운 방열판과 핀 덕분에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스페이스X가 며칠 만에 로켓을 발사하고 착륙 및 재사용할 수 있는 미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는 달, 화성 및 그 너머로 향하는 향후 임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빠른 재사용 가능성 덕분에 우주 여행은 곧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우주를 열어줄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오늘 이룬 성과는 우주 탐사에 있어 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비행기가 토네이도를 탈출하다 이 놀라운 영상에서는 여객기가 공중에서 토네이도를 가까스로 피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순항하면서 토네이도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토네이도 중 하나의 경로를 따라 날아가며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이 강렬한 순간은 두 번의 토네이도가 보고된 포트로더데일 공항 근처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비 737을 타고 비행하는 승객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무서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최악의 폭풍을 안전하게 피했고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자연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뛰는 순간입니다.